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전달하는 강사 김홍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자기소개와 건배사에 이어서 오늘은 축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가면 종종 축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갑자기 의뢰를 받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축사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잘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면서 내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 이런 축사의 기회는 내가 성공자가 되거나 직급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해야 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면 이제 평생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축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축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축사를 잘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식은 이대감의 축하, 이대감의 축하입니다. 지난번에 건배사를 할 때 이대감의 구호 이렇게 외웠죠. 그것처럼 이번에 축사도 아주 쉽게 이대감의 축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감의 축하에서 이는 이름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 직책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 목소리로 내 자신을 한 번 더 소개해 주는 것이 예의이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저 사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대, 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에게 축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것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대감의 감은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서 회장님이나 또는 누구 사장님이나 어떤 분과 내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히 감사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 모임 전체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대감까지는 내 이름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에 의미가 있고 이 모임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스피치 과정 수료식이라고 한다면 스피치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수료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잡아서 이야기 한번 언급해 주면 사람들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료식이라고 한다면 수료식의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뭘 자꾸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만 한번 짚어주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만약에 모임에 대한 의미라고 한다면 스피치 과정의 이 중요성, 이 스피치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스피치 과정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의미를 한번 짚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대감의 축은 축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는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이
축사에서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고 싶은 말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한 3가지 정도, 작다면 한 2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덕담이 되는 그런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피치 과정의 수로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빠시리가 되라는 겁니다. 빠시리란 빠른 실행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는 열중하지만 실천을 하는 것에는 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이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째는 칭찬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꾸중이나 비난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스피치 과정에서도 아마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나도 칭찬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축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은 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먼저 이대감의 축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하고 싶은 말 3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 3가지 정도는 준비해 두셔야만이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해주세요 이러면 1가지만 이야기하면 되고 좀 더 많이 해주세요 하면 2가지를 이야기하면 되고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 하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만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3가지 정도를 찾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 두는 겁니다. 대부분 마인드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마인드란 칭찬을 한다든지 경청을 한다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쉽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째는 전체 시나리오를 이렇게 딱 적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마지막 인사말까지 다 적어 보는 겁니다. 그래 적고 나서 한 3번 정도 그것을 읽으면서 또 수정을 합니다. 그 쓸 때 좋은 단어를 골라서 쓰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바꾸어서 수정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면 5번째는 거기서 키워드만 뽑아내는 겁니다. 키워드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원고만 가지고 전체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원고를 전체를 가져가서 읽는 행위를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읽으라고 청중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나는 원고를 읽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읽지 말고 키워드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또는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이 축하의 자리에 와서 그런 분위기 다운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는 엄담패선이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언어보다는 고급적인 언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언어 이런 거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좀 웃기기 위해서 엄담패설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번째는 시간을 절대로 5분 이상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속게 돼서 내가 시간을 6분, 7분, 때로는 10분까지 길게 이어가면 사람들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5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5번째가 너무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알려줘도 그것을 머리에 입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막 이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면 사람들은 금세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고 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의사항을 잘 생각하신 다음에 축사를 잘 준비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좋은 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모임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연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